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우선 오늘의 영상은 투자 권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중국 주식시장은 기나긴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개장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런저핑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절 연휴가 너무 길다며 빨리 시장이 열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이성적인 낙관 뒤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이 무한정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존 자금이 반복적으로 거래되면서 상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 모멘텀은 약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형주가 12안에서 14위안까지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12위안에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다면 이 주식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고 결국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22.17% 상승했고 소형주는 24.52% 상승했으며 더 작은 마이크로 주식은 26.61%까지 올랐습니다. 이 데이터는 소형주와 마이크로주가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주식들은 시가총액이 낮고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소량의 자금으로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는 빠르게 폭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제 자금 비용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익을 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재테크 상품은 매달 투자자에게 고정 수익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대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기관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또한 개미 투자자들도 대출을 통해 주식에 투자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의 상승이 대출 이자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 유동성이 고갈되면 소형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이 항상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유동성이 낮은 소형주는 쉽게 매도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2위안에 팔고 싶었던 주식을 10위안 혹은 그 이하로 낮춰야 매수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쉽게 폭락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 심리가 과열되면 주식시장이 반드시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택배기사나 택시기사처럼 평소 주식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추가 자금 유입이 거의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상승은 대부분 신규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촉진되었습니다. 중국에는 14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실제로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억 명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자금이 고갈되면 시장은 매도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2015년 중국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시장은 6월 중순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여 한 달 만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5178포인트에서 3373포인트로 급락하며 35% 하락했습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시장에 진입했지만 시장 심리가 반전되고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중국 주식시장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A주 시장은 2007년 6124포인트에서 1664포인트까지 떨어지며 70%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폭락 역시 시장의 과도한 낙관이 자금 이탈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개미 투자자들이 소형주를 선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미들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택배기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대형주를 사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은 적습니다. 둘째, 소형주에 투자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언이라는 동전주가 900원이 9,000원으로 오를 경우 개미 투자자는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소형주에 베팅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위험 투자는 시장이 조정을 겪을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미 투자자가 소형주에서 큰 이익을 보고 고점에서 팔려고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여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는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유동성이 고갈될 때 주식이 팔리지 않고 결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주식시장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으며 심지어 상하이 종합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낙관은 개미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현상을 낳고 이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장에서 매수세가 고갈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개미들의 무분별한 매수로 인해 시장에서 매수세가 빠르게 고갈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 중국의 100대 부동산 기업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37.7% 감소했으며 이는 8월의 26.8% 감소폭보다 더 크고 또한 8월 중국 전기차의 유럽 수출은 48% 급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 증시의 과열을 막기 위한 일방적인 통계 데이터 조작이다라는 혐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확성을 확인할 여력이 못 됩니다. 이로 인해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6.99에서 7.1로 하락했는데 이는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제 데이터는 현재 중국 경제의 기초가 강하지 않으며 주식시장의 과열된 상승은 일종의 버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기본적인 경제 지표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버블이 터져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주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주가를 방어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로 대형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형주의 매도 압력은 여전히 클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개입하여 주식을 매입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위안화 환율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높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개미들의 심리가 과열될 때 주식시장은 반드시 하락하게 됩니다. 첫째, 자금은 비용이 수반되며 기관과 개미 투자자 모두 수익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철수하게 됩니다. 둘째, 소형주는 유동성이 낮아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결국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셋째, 현재 중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지 않으며 주식시장의 과도한 상승은 경제 실체와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급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중국 주식 급등과 관련해 3편의 영상을 라디오 형식으로 연속 업로드했는데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투자 권고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시장에는 항상 변동성과 위험이 따르니 신중한 투자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중국 상하이에 와 있어서 당분간 영상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